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4살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인간하고 더는 살 수가 없어서 갈라선 것이죠. 6년 전 저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그 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담담하게 꺼내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6살 차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이 있긴 했지만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찾아와준 아이인데다 결혼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낳아서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은 맨날 결혼 어쩌고 하길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원래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만두고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었거든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가게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럭저럭 장사는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새도 못 낼 만큼 장사가 몹시 안 됐었죠.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에서 도움을 조금 받고 또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30년 넘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도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유지해봤자 오히려 적자라고 하면서요. 저는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곳은 워낙 작은 데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직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기로 회사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가게를 접었기 때문에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에겐 수입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요? 곧 애는 태어날 건데 애 아빠는 직장이 없고 저도 그만둬야 되고 남들은 임신하면 태교에 신경을 쓴다지만 저는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취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장사를 말아먹고 나니까 의지도 사라진 건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말은 맨날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간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력서 넣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접수 마감돼서 못 넣은 적도 많고 본인도 집에 있으면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연애 때는 나름 장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싶었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취업을 안 하니 아이 좀 키워놓고 저라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18개월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미 다 까먹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선배가 곧 본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선배에게 부탁해 회사 오픈하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곧 오픈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 전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야 했기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죠.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 아이 등하원 시키는데 편하기도 하고 또 신입 원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보니 원장님도 젊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밝고요. 괜찮겠다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지켜보니 더욱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원장님도 정말 싹싹하시고 아이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아이도 처음에 적응할 때만 힘들어했지 나중에 적응하고 나니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배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했고 저도 출근을 하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그맘때 낮에는 집에 있고 오후 늦게 아는 친구가 하는 동네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니었고 알바식으로 바쁠 때마다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취업보다 다시 창업을 하고 싶어 했고 친구 일하는 것도 배울 겸 알바식으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낮에는 내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아이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남편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발끈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다 데려다주고 하는데 나더러 가라고? 뭐 어때서? 너무 노는 사람 같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 거야. 저 아빠는 일도 안 하나 그럴 거 아니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맞잖아. 일 안 하고 노는 거. 뭐? 야, 내가 뭘 놀아. 밤에 일하러 가는데.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 너 남편 무시하지 마. 네 남편 무시하고 그럴 만한 사람 아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면 쓸만해. 네, 많이 쓸만하시고요. 소연이 등하원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못한다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데려다줘. 그 어린이집 일찍 연다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열심히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었죠. 그나마 제가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하면 딱 그것만 마지못해 하고요. 다른 거 다 됐고 출근해야 되니 아이 등하원만 시켜달라는데 그것도 싫다고 뻗대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야 알겠다고 자기가 등하원 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출근을 앞둔 하루 전날 어린이집 원장님께 앞으로는 남편이 등하원 시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이 등원을 시킨 그날 저녁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다. 진짜 세상 좁아. 왜? 소연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있지? 어,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야. 알고 보니 나 고등학교 친구야. 진짜? 오,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반가웠겠네. 고등학교 때 친했어?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은 반이라서 인사만 했던 정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더라. 잘 됐네. 아는 사람이면 우리 소연이도 더 잘 봐줄 거 아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리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좋아 보여도 마음 한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마음이 좀 놓이니까요. 남편도 친구가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등하원 시키기 싫다고 징징거린 것과 달리 아이 등하원도 잘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아이를 잘 보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녀줬고 그 덕에 저도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저는 저희 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씩 원장님께 감사 문자도 보내고 남편 통해서 빵이나 간식을 들려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에게 잘 맞고 좋은 어린이집 만나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때 저랑 같이 어린이집을 보냈던 같은 동 엄마가 있었거든요.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 주고받고 나이도 비슷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봤는데 그 엄마가 다른 어린이집 차량으로 아이를 등원시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어린이집을 관뒀지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그 엄마를 마주친 겁니다. 어머, 지율 엄마, 오랜만이야. 아, 소연 엄마, 출근하나 봐. 근데 지율이 어린이집 옮겼어? 제 말에 지율 엄마는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어. 왜? 만족하면서 잘 보냈잖아. 우리 어린이집 괜찮은데. 그냥 옮겼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옮긴 데는 어때? 좋아. 지율 엄마는 뭔가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인사하고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기 소연 엄마. 응? 소연이 그 어린이집 잘 다니지? 그럼 그 소연이 아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친해? 갑자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등학교 동창이래. 아, 그렇구나. 왜? 아니야. 전에 하원할 때 보니까 서로 반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이도 참 아무리 친구래도 원장님인데 반말을. 저기 나는 먼저 가볼게. 다음에 한번 봐. 조심해서 가요. 지율 엄마는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저를 대하는 게 유달리 어색하고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을까 조금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방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더니 제 엉덩이를 조물조물 거리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랬죠. 엄마 엉덩이는 왜 만져?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소연이한테 그랬어? 아니,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란 말을 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응, 아빠가 아까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막 웃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아빠가 원장 선생님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고? 응. 저는 뭔가 싶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어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한 나이가 아니다 보니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원장님하고 많이 친해? 말했잖아. 동창이라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래? 참나. 우리가 무슨 애야? 나이가 몇인데 장난을.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뭔가 남편이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더불어 지율 엄마의 이상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지율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지율 엄마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응? 아니 얼마 전에 마주쳤을 때 그때 왜 우리 남편하고 원장님하고 친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때 말했잖아. 반말을 하길래. 단지 그것 때문에? 지율 엄마는 제 물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소연 엄마. 네, 혹시 소연 엄마도 뭔가 이상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아. 무슨 말인데? 해봐. 지율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기 내가 전에 우리 지율이 하원시키려고 차 타고 간 적이 있거든. 데리고 바로 마트 가려고. 근데 내가 차에서 잠깐 뭐 찾고 있는데 어린이집 문 앞에 소연 아빠가 애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소연이는 안 나오고 원장만 나오더니 소연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소연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셔라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소연 아빠가 원장 엉덩이를 탁탁 치는 거야. 엉덩이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도 순간 잘못 봤나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원장이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웃으면서 소연 아빠 가슴을 손으로 미는 거야.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잠시 후에 선생님이 소연이 데리고 나오고 소연 아빠는 평소랑 다름없이 데리고 가더라고. 나는 차 안에서 보는데 이게 뭔가 싶고 너무 얼떨떨한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했지. 그래서 블랙박스 녹화된 걸 다시 봤거든. 근데 다시 봐도 진짜 그러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원장이랑 학부모 사이인데 엉덩이 치고 가슴 밀고 그래? 아무래도 그 두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지. 근데 솔직히 내가 자기랑 친해도 결국 남의 가정일인데 함부로 나서는 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렇다고 그런 원장이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지율이를 계속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옮긴 거거든.
저는 지율 엄마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한 행동이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정말 남편과 원장이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말을 못했고 지율 엄마는 괜찮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했고 지율 엄마는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지율 엄마 말대로 엉덩이 치고 가슴 미는 게 다 찍힌 겁니다. 거리가 살짝 있다 보니 엄청 또렷하진 않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지가 떨려왔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이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몰래 남편 폰을 가지고 나와 뒤져봤습니다. 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톡을 나눈 내역도 없었고 통화 내역도 깨끗하고요. 나름 철두철미하게 증거는 싹 지운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 폰으로 원장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면 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답장이 올 거라 생각했죠. 뭐해?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10분 정도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 생각. 그걸 보는데 진짜구나. 이것들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확신이 들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답장이 진짜 오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지율 엄마 말 들었을 때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렇게 밝고 우아하고 싹싹해 보이던 그 원장이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원장은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애엄마 어쩌고 톡이야. 지금 밖이야? 오늘 일 안 간다며. 원장은 남편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없는 건 남편이 다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 나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걸 보는데 진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답장을 보냈죠. 그럼 볼래? 우리 남편도 자고 있거든. 나이스 타이밍이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 안에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자고 하다니요. 어디서? 어디긴 원으로 오면 되지. 한두 번이야? 아니면 동 앞에 차 세워놨으니까 그리로 오던지. 원장도 저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엄청 익숙하다는 듯 원으로 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몰래 한 번씩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올 거야? 라고 보내니까 원장도 오랜만에 밤 데이트네? 좋은데? 지금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던지. 입안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옷을 챙겨 입고 어린이집 근처로 가봤어요. 그 근처에 숨어서 떨리는 기분으로 한참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원장이 도둑고양이 마냥 까만 옷을 입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원 앞으로 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다 찍었죠. 원장은 보안을 해제하고 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내 자식을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이 그럴 줄이야.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는 제가 남편인 척 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는 미안하다, 지금 와이프가 일어나서 못 가겠다 한마디 남기고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울었어요.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새 울고 또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며칠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냥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이런 짓을 벌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키즈노트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개망신을 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문서 하나를 작성했죠. 제목은 내 남편과 바람난 원장을 고발합니다였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제가 찍은 사진,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동창이라는 핑계로 만남을 가지면서 학부모와 원장이라는 것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그걸 50장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가방 안에 넣고 오리엔테이션 당일날 찾아갔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신입 원아를 입학시키려는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고 선생님이 입구에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를 알아봤죠. 소연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신입 원아 OT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OT 준비하고 계셔서.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죠?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잠시 후 원장이 들어와서 앞에 섰고 어린이집 OT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시켜 안내 유의물을 나눠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말했죠. 원장님! 원장은 신입원아 엄마들 사이에서 뜬금없이 제가 앉아있자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 소연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같이 나눠줘도 되죠? 원장님은 눈치를 챈 건지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가방에서 유임을 꺼내서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뿌린 유이물들은 온 사방으로 퍼졌고 엄마들도 웅성거리며 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 눈이 완전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제 행동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엄마들 이게 뭐냐면서 순식간에 난리 나고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원장도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저는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죠. 우리 애 퇴소할 거니까 퇴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조만간 법원에서 소송 등기 하나 갈 겁니다. 답변서 잘 쓰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장 당황해서 쫓아오더니 나가려는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원장님은, 아니, 원장님은 무슨, 너는 뭐 하는 짓인데? 학부모랑 바람을 펴? 바람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원장과 제 언성이 오가자 엄마들도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밤에 연락했지, 와이프 잔다고. 너 좋다고 원으로 오라며, 밤 데이트 하자고. 그리고 원으로 바로 왔었잖아. 근데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오더만. 그 말에 원장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옆에 엄마들도 난리가 났고요. 더러운 것들. 그러고도 네가 원장이야? 너나 내 남편이나 상간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 소송 당하고 이런 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살면서 그런 짓을 한 적은 처음이라 너무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도 그 여자랑 통화를 한 건지 다 알고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 줬습니다. 협의이혼하자고. 별도로 상간소송은 걸 거니까 위자료는 따로 준비하라고 하면서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네 폰으로 톡 보내니까 그 오밤중에 그 여자 잘도 어린이집 오던데? 둘이서 거기서 잘 만났나 봐. 미친 것들. 너야말로 미쳤냐? 왜 혼자 오해하고 생 난리를 치는데?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여? 저는 그 말에 식탁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소연이가 네 행동 따라하더라. 네가 원장 엉덩이 주무르는 거. 그걸 네 딸이 따라했다고, 이 미친 인간아. 그 말에 남편도 입 떡 벌어지고 저도 울며 불며 소리 질렀죠. 네 자식 앞에서 그러고 싶니? 나중에라도 소연이가 알아봐. 지 아빠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거 알면 걔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우긴다고 없는 일 되는 줄 알아? 결정해. 협의혼 할 거야 말 거야. 이혼을 어떻게 해? 애도 어린데. 애 생각은 안 해? 이런 소문 다 퍼뜨리면 소연이는 어쩌라고.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애 생각하는 인간이 애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길게 말하기도 싫다. 협의요 못하겠으면 소송할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고 참 끝까지 징글맞더라고요. 저는 저 인간이랑 같은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서 결국 아이랑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하고 아빠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마음을 단단히 잡자고 생각했죠. 제가 그날 깽판을 부린 일로 동네 엄마들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거기 다니던 엄마들도 퇴소하던지 아니면 원장 경질시키라고 난리가 났대요. 원장이 학부형이랑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어린이집에 애를 계속 보내겠나요? 그중 저랑 아는 다른 엄마한테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그 소식 듣고 퇴소하러 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원장이 한숨 쉬면서 혹시 OT 때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대요. 맞다고 하니까 원장이 다 오해라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그랬대요. 유임을 보니까 다 사실이더만 진짜 뻔뻔하더라면서 저한테 원장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소한다는데 괜찮냐고 하고요. 저는 고소해도 된다고 애초에 거기 찾아갔을 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불어 나도 이혼소송이랑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 했고요. 그 여자는 그 후에 진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초범인데다 상황상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참작도 있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고요. 더불어 그 일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원장 남편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에 한 번씩 일해주는 그 친구네 가게에 원장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후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상간소송 진행할 건데 증거자료 있으면 좀 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당연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장 남편도 원장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쑥대박 만들고 인생 망치니까 속 시원하냐 따지는 겁니다. 쑥대밭은 네가 자초해서 만든 거고 반성은 못할 망정 끝까지 뻔뻔하다고 진짜 치 떨린다고 한마디 했죠. 원장은 뒤늦게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합의하자고 했어요. 자기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고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제 승소로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며 살고 있어서 위자료도 아마 전 시부모님이 내주시는 것 같았죠. 재판 과정은 참 힘들었고 또 한 번씩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이미 그 두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안 이상 예전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참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그랬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자기 자식보다 당장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남편놈. 그런 놈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더 행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때 일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흉터도 옅어지는 것처럼 저도 지난날의 아픔에 너무 매여있지 않고 앞으로의 삶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